이제 생체 반응 곡선이다. 자, 이것을 우리는 바이오 리액티비티 커브라고. 자, 여기서 생체 반응 곡선, 뭐, 느닷없이 이거 하는데, 누구 말따라 수리사주는데 생체 반응 곡선이 뭐고, 이렇게 또 넣을 수도 있겠지. 이 생체 반응 곡선은 우리는 심리적인 작용이 심리적인 작용. 그래서 이거 수리 심리학에서 나오는 근본이다. 그러면 우리는 생체 반응 곡선은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살아있는 사람이, 이거 움직이는 거야. 생체라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물체야. 생체. 그렇게 인간이 살아있는 물질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반응하는, 그 커브다.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탄생하면서 반응도가 언제, 누구 말 따나 우리가 살아가면 굉장히 민감할 때도 있고, 굉장히 똑같은 말을 듣더라도 어떤 때는 어떻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때는 엄청난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도 있지. 그러면 이것이 그냥 명탕 우리가 만들어졌을까?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것은 우리는 수리 심리학에서 우리가 하는 이 5개의 오행에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심리학에서 첫 번째는 뭐가? 인간이 두뇌. 뭐였지? 싱크. 두 번째는? 네? 아, 참, 저번에 했잖아. 싱크, 그 다음에, 응? 아, 그러면 영어로 접어보고, 본성, 다른 쪽이다. 본성, 여기는 심성, 이성, 감성, 우리는 각성이라는 5개의 이 영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것을 바로 우리는 오성이라고 한다. 우리는 인간에게는 이것이 작동을 하는 거야. 심리적으로. 이 심성은 우리는 행동상으로 표출하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보자. 이것이 생하는가 보자. 우리 생이잖아. 자, 인간의 본성, 내가 타고난 본성이 어떤 자극을 주게 되게 되면 내가 행동으로 옮기겠지? 이게 심성의 변화가 있어서 옮기는 거야. 심성의 변화가 있어서 옮기게 되면 그 다음 행동은 어떨까? 인간은 이 두뇌 각이다. 그러니까 내가 옳고 그름이 내가 옳았는지 안 했는지 누구 말따나 기분 나빠갖고 열딱하게 나게 기분 나갖고 한 차례 탁 뺐다. 이빨 2개가 나갔다. 근데 행동을 옮긴 거야. 그러면 이빨 2개가 나는 거 딱 보고 나면 어떻게 내가 잘했니 못했니 판단할까 이거? 그치? 생이라면 그렇잖아. 당연히 옮겨야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잘못했구나 하게 되면 내 기분은 어떻게 되겠나? 미안하고 쪽팔리고 잘못했고 자각하고 이런 거겠지. 생이 돼야 되는 거야. 누구 말따나 되지도 않는 거, 막 엉터리 막 되지도 않는 거 생한데 자꾸 이게 막 사기치고 그래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게? 내가 머릿속에 이 각성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야. 두뇌가. 내가 기분 나쁘면 어떻게?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머릿속에 각인을 하는 거야. 그 각인하겠지. 그럼 머릿속에 각인해보면 다음에 어떻게? 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행동하겠나 안 하겠나? 그래서 이것이 생생이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승상극이 우리가 얘기가 되는 것이지. 뭐 되지도 않고 뭐 창이 어떻고 그거는 완전히 헛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오행 저거 한 거 저거 다 뜯어 고쳐야 돼. 저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 이 말이야. 사전에서도 없애야 되고 잘못된 거는 고쳐야 돼. 자, 이게 극도 마찬가지다. 극도 하게 되면 어떻게? 본성이 너무 가까우면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하나? 정말 저거 미쳤다.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 당연히 극이잖아, 이거는. 본성이 너무 심하게 되면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바로 극 하는 거야. 그러면 심성을 한번 볼까? 내가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내 기분은 어떻게? 바로 안 좋겠지.
그치? 그러면 내 이성을 잃어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야는 어떻게 또라이 되겠지? 나쁜 것만 기억하는 거야, 나쁜 것만. 좋은 거는 기억해야 안 하고, 나쁜 거를 기억하니까 다음에 어떻게? 야가 이상하게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기분이 감성을 하게 되게 되면 내 본성은 어떻게? 자극을 많이 하겠지, 그치? 기분 좋을 때는 어떻게? 내가 본성이 기분 좋은 거야. 내 기분 나쁘면 내 본성이 기분 나쁘겠지? 그래서 바로 그거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좋은 것을 기억해두면 나쁜 게 오더라도 행동을 안 옮기겠지? 그건 바로 거기잖아. 그치? 그래야 이 상생상극이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상생상극이 어디 있노?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이 생체 반응 곡선은 이 본성의 어떻게? 흐름이다. 본성의 흐름을 우리가 풀어낸 것이 생체 반응 곡선이라는 거야. 이거는 운명 주기하고는 다르다. 운명 주기하고는 다르다. 같은 본성의 흐름. 본성이 느낌을 흘러가는 이 흐름을 우리는 생체 반응 곡선이라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를 살아가는 이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는 생체 반응 곡선이야. 무슨 얘기지? 그러면 신체의 리듬이라는 것은 어떻게? 20년 내가 행동하는 이 곡선이다. 내가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 이게 신체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을 표출한 거야. 그러면 스트레스라는 것은 어떨까? 이 감성 곡선이다, 감성 곡선. 알겠지? 남인데 내민데 싫은 소리 하게 되면 내 기분 나쁘잖아. 내가 자꾸 압박, 아닌것도 압박하고 막 압박을 해서면 어떻게? 열받지? 열받다가 안 되면 내가 못 견디면 어떻게? 갈 때 올 때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스카이 다이빙 하는 거야. 아니? 어디로? 어디로? 그래서 학생들인데도 자꾸 이렇게 내가 공부도 안 되는데 엄마는 자꾸 압박하고 학교 가게 되면 어떻게 해? 왕따 당하고 그럴 때면 아이가 어떻게 견디겠노? 어른이라면 좀 더 인생 만사를 다 해가지고 이런 어떻게 경험을 각성이라는 경험이다, 경험. 네? 각성이라는 경험을 많이 해갖고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해 나갈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린애들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순간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우리는 어떻게 극단적인 행동으로 표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행동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자살로 이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뭐 이렇게 안 좋은 사건으로 이어지고 돌발 행동으로 이어지고 우리가 지금 뭐 살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런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병도 스트레스지만은 우리가 정신적 심리적인 게도 스트레스라.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생체 반응 곡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생체 반응 곡선이 나쁠 때 어떻게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생체 반응 곡선이 나쁘다는 것은 내가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내가 녹음할 때나 찌를 갖다가 막다른 골목에 찌를 쫓으면 어떻게 했나? 찌가 다면 뭐 문다고 하는 거죠, 그치? 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생체 곡선이 어떻게 나쁘다고 해서 내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운신할 폭이 없다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자극되고 다른 외부의 압력이 자극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극단적인 행동을 우리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극단적인 행동. 이것을 우리는 못 보고 뭐 맨날 스트레스니 뭐 심리적이니 정신적이니 우울적이니 이런 것으로 치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체 반응 곡선은 운명주기하고 이렇게 똑같이 가게 되면 우리가 풀 재미가 없겠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신체라는 것은 질병이라는 것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눠져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우리가
운명에서는 우리는 초년이라고 그랬다. 운명을 풀 때는 우리는 초년, 중년, 말년 이런 식으로 됐는데 우리가 이 생체 반응 곡선을 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성숙기, 성장기. 성장기, 성숙기, 이것이 노화기.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한평생이, 우리는 운명주기에서는 한평생은 이 81세라 하면 이렇게 한평생은 한 개의 그래프가 우리가 풀어가는데 우리는 생체 반응 곡선은 성숙기에 한 주기가 넘어가는 기고 우리는 성숙기에도 다르게 주기가 넘어가는 것이고 노화기에는 노화기대로 별도로 진행되는 거야. 그러면 생체 반응 곡선의 한 주기는 27살이라는 거다. 알겠지? 우리는 운명 주기는 81살이 한 평생이잖아. 그지?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는 되게 27살이 그렇게 성숙기에 있을 때와 성장기, 성숙기, 노화기에 따라 갖고 이 생체 반응 곡선이 다르게 작용한다. 너희 사람 그래 돼야 되겠나? 어릴 때 작용하는 그 생체 반응 곡선은 노화기에도 똑같이 작용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지. 그렇죠? 분명히 다르겠지. 답이 없어. 네. 자, 그러면 이런 성장기와 성숙기와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가 한번 보자. 단순하게 한번 보자. 성장기에서는 이 스트레스가, 성장기에는 특별한 스트레스가 아니게 되면 신체적인 리듬은 별 문제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신체 리듬을 한번 보자. 신체 리듬에서는 성장기니까 신체적으로 이 작용에 의해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안 돼. 살이 좀 찌도 크면 그만이고. 이렇게 모든 것이 쉽게 넘어갈 단계고. 자, 그 다음에 성숙기에 오는 것은 주로 신체 리듬이 비만과 직결되어 있는 거야. 노화기에는 우리는 어떻게? 질병과 직결되어 있는 거야. 자, 신체 리듬이 성장기에는 신체 리듬이 그다지 큰 작용을, 많은 작용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성장 계속 하기 때문에 이 변화를 정체된 상태에서 변화를 하지 않는데 우리는 성숙기에 치유되게 되면 우리는 신체적으로 비만이 아주 많은 영향을 작용하게 되고 노화기에는 우리는 질병으로 이 신체 리듬이 굉장히 바뀌게 된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세계가, 같은 사람이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모습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적용하는 게 다르겠지?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신체 리듬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 생체 반응 곡선과 신체 리듬은 다르게 작용을 하게 된다. 저는 위에는 진짜 반응 곡선이고 이게서 반응을 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작용을 하겠지. 반응 요인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된다.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거다. 그치? 그러면 성숙기에 스트레스 받는 거하고 이 성장기, 성숙기, 노화기에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는 다르다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 무엇을 우리는 아까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 심리적 욕구 해놨죠. 그죠? 우리 단계를 했잖아. 어릴 때는 어떻게 해? 순간순간적으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심리적 욕구가 많이 충동적이다. 응? 많이 반응하게 되고 이때는 우리는 내면적 욕구가 아주 많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우리는 심리적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타로 카드 갖고 우리 할 때 우리가 이거 이야기 한 게지 심리적이 할 때 이거는 불안 심리가 작용하는 거야. 노화기 때는 불안 심리가 작용해요. 내면적 욕구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 심리가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는 거야. 그 불안 심리는 우리 타로 카드 할 때 강의 좀 했지.
숫자 연산법 할 때도 좀 했고. 자, 그래서 노화기 때는 이런 불안 심리고, 이 중년기 때는 내면 심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심리다. 그 충동, 그 다음에 감성적인 거. 이거는 욕구, 불만. 그럼 이거는 불안 심리. 그렇게 이거는 충동이 주로 많고, 이거는 욕구, 불만이 많고, 이거는 불안 심리다. 걱정이죠. 걱정, 고민,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작용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런 요인에 따라 갖고 어떻게 우리는 생체 반응 곡선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체 반응 곡선은 이 상승기에는 이런 다른 영향들을 적게 받는다. 영향을 적게 받는 거야. 상승기에는 우리가 생체 반응 곡선에 융통성이 많다고 생각하면 된다. 생체 반응 곡선에 누구 말잖아 이렇게 딱 세워놓고 지진이 오더라도 흔들흔들 하다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 갖고 흔들거리다가 지전이 가는데 어떻게 내리막길을 하강기에 접었을 때는 어떻게 이게 막 무너질 뻔하는 거다. 하강기에서는 무너질 가능성도 충분히 많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생체 반응 곡선이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심리 속에서 우리가 풀어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생체 반응 곡선이다.